이번 시간은 물리 첫 시간으로 일단은 시공간과 우주에서 이제 소단원 시간의 측정과 표준, 두 번째 길이와 측정과 표준에서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인 위치와 거리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나가기 전에 물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물리라고 할 때의 물자는 세상의 모든 물질, 물체를 얘기하는 이제 만물을 뜻하게 되고요. 리자는 그 모든 물체의 이치를 따진다라고 해서 물리라고 할 때 이 뜻은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물체에 대한 움직임이나 뭐 작용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이치를 다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이게 뭔가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엄청 거창한 내용까지 배우는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한 내용만 이제 수박 겉핥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세히 알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굴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색하긴 하지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첫 시간에서는 이제 역학에 대한 내용을 해야 이제 물리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단원으로서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물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얘기를 할 때 이제 힘이 작용한다, 속도가 빨라진다,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제 위치. 요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위치가 변화했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돼서 이제 위치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첫 번째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로 이동할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느냐라는 걸 가지고 빠르기 또는 뭐 힘이 가했을 때 얼마나 이제 뭐 충격량이 작용했는지 뭐 이동을 했는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다룰 개념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위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이제 첫 번째 시간.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시각 대 시간, 위치 대 거리 뭐 이렇게 단원 학습 목표를 잡았고요.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할게요. 요 내용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지우도록 하고 어설픈 이게 설명은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른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리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이 아니,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단원이라서 이제 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냥 중요한 점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 거죠. 시각이라는 말도 같이 쓰이긴 하는데 그 물리가 아닌 일상에서의 이제 시간과 시각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긴 하죠. 그런데 물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대로 연속적으로 앞으로만 진행하는 사건의 흐름, 두 시각 사이의 길이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시간이 뭐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수업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수업 시간은 어, 우리의 수업 시간은 얼마일까요? 했을 때
1시부터 1시 50분까지니까 그 두 시간의 사이의 길이라고 해서 50분이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간적 흐름의 특정 순간이라고 하는데, 방금 이제 위에서 제시한 요 1시라고 하는 수업이 시작한 시간 또는 끝나는 1시 50분이라고 하는 이 어떤 딱 그 시간의 특정 순간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아래쪽에 예시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지금이 7시 30분이고 지금으로부터 2시간 뒤에 뭐 신발이 배송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택배 기사분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제 전달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계산을 좀 해서 우리가 신발이 배송받는 시각은 몇 시가 될까요? 2시간 뒤니까 9시 30분이 되겠죠.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 딱 그 어떤 특정 시간을 말 그대로 시각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신발이 배송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했을 때 위에서 나와 있지만 2시간이 되겠죠.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보시면 요게 시간, 그 다음에 9시 30분이 시각이 될 거다라는 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국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뭐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지금은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쓰이는 시간으로 이제 뭐 보고 있지만 조선시대에 이제 옛날 시대에는 시간을 어떻게 측정됐는지 대표적인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먼저 순서대로 좀 볼게요. 자경루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긴 하겠지만 이제 물시계죠, 물시계. 해서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하고 일정한 빠르기로 흐르는 물의 양으로 시간을 측정하며 일정한 시간마다 소리를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자경루가 나와 있는 동영상을 링크로 걸어서 이제 자료를 올릴 수 있으면 하고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기둥이 이제 물기둥입니다. 뭐 요게 크기가 사람 키만큼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뭐 요 뒤편 여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요게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림 실력이 워낙 뛰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게 칠판을 활용을 해서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용론은 물시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천시계라 그래서 이제 혼천이라고 하는 그 별자리를 이렇게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별자리를 측정하는 어떤 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에 이제 별자리를 측정하는 기구와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쉽게 말을 해서 진자시계예요. 그래서 서양식 자명종을 응용한 뭐 추의 무게를 동력으로 뭐 시각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 진자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자동으로 시간을 측정을 하면서 자동으로 요 별자리를 측정하는 혼천이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별자리까지 동시에 측정해주는 시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물이었나? 보물인가가 국보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보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약간 옛날에 만들어진 과학이 발전된 거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이게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성 정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밤에도 측정할 수 있는 시계예요. 낮에는 이렇게 용 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쪽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것에서 해시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낮에도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밤에는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이 밤의 시간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관리자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뭐 예를 들어서 새벽 2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별자리 책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이제 똑바로 쓴 상황에서 하늘을 이제 보고 지금의 별자리가 이런 모양이네 하면은 그와 동일한 모양의 책을 펴서 그 페이지를 편 다음에 이제 별자리를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 그 책에 몇 시다, 지금 현재 몇 시다라고 적혀 있는 걸 가지고 밤에도 시간을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앙불구가 요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좀 그나마 좀 중요하고요. 이 첫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수능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그래도 첫 단원인데도 이제 시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양부일구가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앙부일구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에 좀 약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앙부일구 일종의 가마 모양인 거고요. 한자로 따진다 그러면 우러르다 앙자를 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마 모양이다. 그 다음에 태양을 활용한 거다. 그림자를 이용한 거다 해서 앙부일구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해시계죠, 해시계.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요 끝부분이 이제 영침이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북극 방향을 향하게 되는데 지금 요 사진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요쪽 방향이 요쪽 방향이 북극이 될 거고 북쪽 방향이 될 거고 그러면 요쪽 방향이 남쪽, 요쪽이 동쪽, 요쪽 방향이 서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이제 사이에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가로선도 있고 세로선도 있어요. 이제 가로선은 계절을 나타내게 되고 세로선은 시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문제까지 하나 제시를 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약간 어려움이 있네요. 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시간은 어떤 시계를 이용을 하느냐 해서 기계식 시계, 톱니바퀴를 이용하는 거죠. 톱니바퀴로 되어 있어서 이제 요 사진에서 보긴 하겠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이제 스위스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상당히 고가의 뭐 몇백만 원에서부터 억 단위로 이제 제작되어지는 시계들이 대부분이 이제 톱니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옛날부터 이제 뭐 교회 탑이나 왕궁, 강당 등에서 이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어졌다가 요즘에는 이제 손목에 찰 수 있을 정도로 작긴 하지만 더 정밀해져서 상당히 고가의 이제 시계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자시계, 뭐 예를 들어서 천장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어떤 줄을 매달아서 이쪽 방향을 당긴 다음에 여기서 놓게 된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요게 같은 주기로 같은 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번 완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원리를 가지고 이제 시간 측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를 활용한 시계가 진자시계다라는 거고요. 하이언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걸 진자시계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정시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쿼츠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목시계를 이제 차고 있는 학생이 많을 거예요. 그 아날로그 시계라고 하죠. 이제 전자시계 말고 아날로그 시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보게 된다 그러면 수정시계라고 되어 있는 요 쿼츠라고 하는 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99%다 표기가 되어 있을 건데요. 수정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결정을 이용을 해서 뭔가 진동수를 만들어내는데 요 수정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제 뭐 전압이나 전류를 이제 걸어주게 된다 그러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제 떨림이 발생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시간을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든 이 톱니를 이용한 기계식 시계보다 훨씬 더 단순화된 이제 방법으로 시계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화가 되어 있고 대량 생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차가 약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제 원자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꼭 알아둬야 돼.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단원에서 좀 이거는 하나 알고 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원자시계를 좀 강조를 할게요. 원자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셰슘 원자가 약 92억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1초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어떤 기간이 되겠지만 어쨌든 과학자분들이 1초라는 거를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기준을 삼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셰슘 원자가 약 92억 번. 복잡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 92억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정확한 시간으로서 GPS 인공에 탑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원자시계를 이제 다루고 있는 곳에서 이제 1초를 측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공위성에다가 그 1초를 매 시간 이제 인공위성에다가 쏴주면 그 인공위성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시간이 오차 없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 시계가 이 원자시계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내어 나오는데 요 첫 번째 단어는 이렇게 물리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옛날 얘기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시간의 표준. 그 옛날에는 시간을 어떻게 정했느냐라고 됐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1초, 1초, 1초 아니면은 그게 60초 쌓이면은 1분, 1시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돼서 첫 번째로 이제 얘기 나온 게 태양시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태양시는 지구의 자전주기에 따라서 자전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이 뭐죠? 자전? 자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제자리에서 도는 거죠. 지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현상을 자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아니 1시간이래. 하루가 걸리는 거죠. 하루 24시간. 그래서 이게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반복돼서 일어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시간. 주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 주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1초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따져주느냐? 하루를 기준으로 24시간, 그 다음에 1시간을 60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 조각으로 나눈 게 태양시예요. 그래서 24시간 60분 60초분의 1 해서 이게 1시간이 1시간 1초가 되는 거죠. 그때 지구의 자전을 이용한 게 태양시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옛날 처음에는 지구 자전을 기준으로 1초를 삼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오차가 있어요. 지구 자전 한 바퀴 하는 게 정확하게 24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주기가 일정치 않아서 이를 좀 수정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역표시를 이용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공전을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전 주기를 이용했다. 공전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를 공전했다라고 얘기하죠. 1년 365일이죠. 365일. 그래서 1초를 따질 때 365일 동안 1일은 24시간이죠. 24시간.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이거 분의 1 한 게 이때 그 복잡한 숫자인 요 값이 요 아래쪽에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분의 1인 걸 한 조각을 한 게 1초다라고 한 게 역표시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전주기를 이용했다. 좀 더 정확하게는 1900년도에 공전주기를 이용해서 1초를 정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전하는 것도 이제 오차가 있기 때문에 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정확한 1초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자시를 가지고 1초를 정했는데 1초는 어떻게 정했느냐? 셀슘 원자가 약 92억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도 이 1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단어에서 좀 알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1초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표준 시간대랑 아래쪽에 보면 이제 날짜 변경선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해외여행을 다닌다거나 할 때 좀 많이 쓰이는 개념이어서 그냥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페이지에다 넣었습니다. 표준 시간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에서 이제 경도선이라고 하죠. 북극하고 남극을 세로로 연결한 이제 선인데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넘어간 거,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지나가는 경도선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정해서 뭐 표준 시간대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요거를 이제 기준 24개의 표준 시간대를 정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같은 경도선을 쓰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인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9시 32분이면 일본도 9시 32분이다. 정확하게 경도가 일치하진 않지만 15도 이내에서 이제 같은 경도선으로 취급을 해서 같은 시간대를 사용한다라는 게 표준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도가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1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저보다 이제 여행을 더 많이 다닌 학생들이 더 잘 알 거니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넘어가게 되고, 날짜 변경선은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된다 그러면 360도 해서 24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돌게 된다 그러면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태평양 쪽에 있는 요 날짜 변경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날짜 하루를 더해주거나 빼주게 되는데 우리나라 쪽이 뭐 서쪽이라고 이제 날짜 변경선에서 볼 때 우리나라 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루를 빼주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날짜 계산이 틀리지 않게 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다 이제 거두절미해서 가장 중요한 거 1초가 지금 현재 1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원자시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사용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서 너무 어색하고요. 하지만 어, 그냥 복습용 또는 예습용으로 쓸 수 있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